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제 원래 직업은 의류 매장의 점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 일로 꾸준하게 올라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매장 문 여는 시간 30분 전부터 도착해서 매일같이 옷들을 체크하며 혹시나 있을 컴플레인에 대비하곤 했죠. 손님들이 입어본다고 구겨진 옷들은 얼른 정리하는 것도 제 일 중 하나였고요. 일을 하며 제일 힘든 시기는 바로 세일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정말로 사람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매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매번 고민하며 잘 팔릴 상품들 위치 잘 정해서 진열하니 매출은 금세 올랐죠. 이런 제 부지런함을 사장님은 잘 쳐주셨는데 그렇게 점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 노력은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았던 시댁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은근슬쩍 거기에 말을 얹으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죠.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이 그리 쉽게 성사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가 그나마 좋은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저처럼 그저 그런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며 초반에는 무척이나 저희 사이를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하는 수 없이 저희 결혼을 승낙했고요. 아무튼 제 승진으로 벌이가 늘어났기에 시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매장에 있던 옷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들을 불러 물어도 봤지만 이건 저희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범인은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손님 중 누군가가 절도를 한 것밖에는요. 저는 범인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쉽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으니 무턱대고 범인이라 할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 사장님이 제게 말을 하더군요. 요즘 따라 계속 재고가 안 맞는데 무슨 일이야? 설마 직원들이 우리 매장 옷 하나씩 가져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장님. 직원들이랑은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뭐? 어디 의심 가는 구석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우물쭈물거려? 사람 답답하게. 뭔가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정확하게 남겨진 증거는 없는데 손님 한 분이 저희 사이에선 범인이 아닐까 싶어서요. 사장님도 아시는 분인데 여기 사진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내민 사진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야, 이 사람 우리 가게 단골인 거 몰라? 이 사람 남편이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사장이야, 사장.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도둑질을 해? 너 다음 주까지 당장 범인 못 찾으면 그냥 이대로 잘릴 줄 알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분명한데 그 사람의 신원이 너무 반듯하단 이유로 사장은 의심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래, 저번에 말한 옷 사라진 부분들 알아봤어? 너 그 옷들 얼마나 하는지는 알고 그러는 거지? 누가 가격 때문에 눈 돌아가서 들고 간 거 아니야?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요? 직원들을 도둑처럼 몰아가시니 정말 속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한 잘못밖에 없어요. 이번 이벤트는 저희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던 건데 저희가 더 속상하죠. 이번에 사라진 옷만 해도 얼만지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안 나오게 생겼냐고. 이번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당신 해고야, 해고. 끝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저는 이 일에 책임을 물어 관리를 잘 못했다는 명목하에 가게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일개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책임자인 제가 총대를 매는 게 더 깔끔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괜히 자신들 감싸주려 하다가 잘린 것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은 엄연히 따로 범인이 있었기에 동료들에겐 미안하다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의류 매장과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은 고맙게도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물론 시댁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만요. 뭐? 잘 다니던 회사를 왜 잘려? 듣지 않니 가게에 도둑질하는 놈이 있었다며? CCTV도 다 있을 텐데 그걸 하나 못 잡아서 잘려? 범인이 너무 교묘하게 CCTV 있는 곳을 피해서 물건을 훔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제 사이에서 의심 가는 사람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네가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그런 사람 하나를 못 잡아? 그럴 거였으면 경찰에라도 신고해서 그 도둑놈을 잡고 너는 네 일자리 지켰어야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돈도 못 벌면 내 아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겠다는 말밖에 더 되니?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절 밀어붙였고 시부 역시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죠. 그런 둘을 말려준 것도 역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절 감싸줬죠. 이 사람이 일을 못해서 잘린 것도 아닌데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지금 제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기 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그 일 때문에 제 아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같은 가족이면서 위로는 못할 망정 제발 그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무래도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사이엔 항상 애틋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쉽게 결혼에 꼴이 나지 못했을 때 둘이서 엄청 힘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준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의류 매장에서 잘린 후로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 하나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어쩌다 면접이라도 보면 제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서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는 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남편이 날이 갈수록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를 응원하면서 자신이 버틸 수 있으니 천천히 일을 구해도 좋다 말했던 사람인데 요즘 따라서는 무척이나 돈돈거리기 시작했죠. 당신 일은 언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아무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 때 되지 않았어? 우리 지금 나가는 돈도 많은데 이렇게 계속 쉬기만 하면 어떡해.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얼른 알아볼 테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안 예민하게 생겼어? 아씨.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무튼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시간 되는 대로 일자리 좀 금방 알아봐줘.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니 혼자서는 저희 생활 유지하기 팍팍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게 영 제 마음에 걸렸죠. 평소 일이 힘들어도 그런 내색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그간 남편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온 적이 있는데 그날 저는 그간 남편이 당했던 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형수님, 그간 잘 지내셨죠? 요즘 형님이 많이 힘들어서 이럽니다. 형님이 형수님 걱정한다고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남편을 데려온 사람은 남편과 형 동생으로 지내는 남편의 친한 회사 동료였어요.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며 연신 저한테 남편을 이해하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제게 말해준 겁니다. 이가 왜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담? 평소엔 술 한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양반이. 요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 그게요. 사실은 형님이 최근에 사소한 실수 하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장님 심기가 영 불편해서. 근래에는 계속 형님을 괴롭히듯이 회사에서 막 부려먹더라고요. 실수? 아무튼 실수였다면서요. 이 사람 성격에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실수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편했대요? 그게 이번에 거래처에 발주를 넣을 때 개수를 하나 빼먹으셨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너무 중요했던 거라 형님이 얼른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든 수량 다시 맞춰 재발주했는데도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사장님이 아주 승질을 부리시는 거예요. 발주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된 문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라면서 막무가내로 사장님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발주도 형님이 맡아서 하시던 부분도 아니고 담당자가 휴가 간다고 해서 건네준 자료에 적힌 것들 그대로 발주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 와서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의 동료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잠시 제 눈치를 보는 듯 말을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궁금함에 얼른 다시 말하라는 듯이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죠.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사장님이 단단히 심사가 꼬이셨는지 그 이후로 형님을 계속 갈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희한테도 형님 같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가 같은 실수하면 아주 회사에서 잘릴 줄 알아 하면서.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것만으로 사장님이 그러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으니. 아니, 이 사람 일도 아닌 걸 대신 처리해주다가 사장한테 그런 어이없는 짓을 당했다고요? 참. 물론 저희도 형님 편을 들어주고 싶고 형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말은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냐? 잘리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라면서 소리치셔서. 회사 직원들도 지금 사장님 눈치 보느라 형님이랑 밥도 같이 못 먹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남편 성격에 분명 실수한 거 잘 마무리하고 처리했을 텐데도 그것까지 실수 한 번 했으니 꼽을 주는 그 사장이라는 놈에게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는 게 없나요? 예, 형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여시지 않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입막음이라도 당한 건지. 저희도 뭐 사정을 알아야 도움을 드리던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정도 모르면 사장한테 뭐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알겠어요. 이렇게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있던 일은 저한테 절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처럼 나쁜 일은.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형수님이 어떻게 저희 사장님 기분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나서서 뭐라도 대접하는 기분이라도 내면 저희 사장님 확 금세 풀리실 것 같거든요.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남편 회사에 선물이라도 챙겨서 가야겠네요. 어드바이스 감사해요. 그날 저녁 남편의 회사 동료와 남편을 침대로 옮기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사람 좋아하는 성격에 누구한테 절대 미움받거나 할 성격도 아니라 친구도 무척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사장 때문에 신경 쓰여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고 하니.
그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까지 와서 내색을 할 정도였을까 싶어서 속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한텐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송년회 때 말이죠. 이번 남편 회사 송년회는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이라면 사장도 자기 아내랑 같이 송년회에 참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회를 따서 그 사장의 아내라는 사람의 마음을 잡자 싶었죠. 그간 남편 말에 의하면 사장이 그래도 자기 아내는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남편의 회사에서 부부 동반 송년회를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매년 연말이면 송년회를 하던 남편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맘때쯤엔 전사 공지를 한다며 송년회 날짜 및 장소를 메일로 안내를 해준다며 전에 남편이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을 노렸던 거죠. 사실 부부 동반이 아니었어도 남편에게 물어봐서 사장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남편 서재에 있는 노트북이 항상 메일이 로그인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라 확인해 보니 올해는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가 진행된다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건 기회다 싶었고요. 게다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다 싶어 저는 저번에 남편을 데려다 준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을 데려다 줬을 때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번호를 미리 받아두었거든요.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 진행한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사장님 내외에게 선물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요즘에도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지 형님한테 필요도 없는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번에 형님이 야근한다면서 늦게 간다고 한 날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서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왜 그럴까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선물이라도 받고 마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 같아서는 그냥 멱살 잡고 제 남편한테 왜 그러냐 그러고 싶은데 막상 그러지도 못하겠고. 저희도 형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대는 사장이니까요. 아무튼 저희 사장님 최근에는 골프 자주 치시거든요. 골프 관련된 상품 선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모님은 그냥 패션 같은 거 좋아하셔서 형수님 예전 능력 조금만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만만치 않겠네요. 아무튼 이런 고급 정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거라도 잘 해내야 저희 남편이 또 힘을 내서 일하지 않겠어요? 저는 큰맘 먹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그간 아껴두었던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비상금으로 남편 모르게 몰래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나 싶어서 과감하게 돈을 찾았죠. 그리곤 회사 사장과 사모에게 줄 선물까지 백화점에 가서 직접 준비해뒀어요. 그 다음으로는 송년회 전에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했죠. 이번 송년회는 부부 동반으로 진행한다며? 당신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어?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번에 부부 동반이라고 말한 적 있던가? 왜? 저번에 당신 데려다 줬던 동생 있잖아. 그날 당신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나 불러라 하고 전화번호 가르쳐줬거든? 그랬구나. 박주임한테 연락받은 거구나. 이번에는 부부 동반으로 송년회 하는 거 맞아. 근데 당신 굳이 올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영 좋지 않거든. 무슨 소리 나올지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나야 당신이 송년회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좋지. 근데 근래에 일이 좀 있어서 당신도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걱정 마.
나도 이번에 단단히 준비해둔 게 제법 많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출근 준비를 하느라 서둘렀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송년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송년회를 많이 하는 연말이라 그런지 송년회가 있는 장소까지는 교통체증으로 차가 엄청나게 밀리더군요. 평소 자주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던 터라 저는 시작 시간보다 약간 늦게 송년회장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송년회가 열린다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마주친 것은 남편이 어떤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좀 해! 주위를 전부 둘러봐라! 여기 결혼한 놈들 중에 자기 부인이랑 같이 안 온 놈이 있는지. 네 마누라도 너랑 똑같이 답답한 여자냐? 왜 지금까지 모습이 보이질 않아? 부부 동반이라는 사장 말을 개무시하는 거야 뭐야?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부인이 이 근처는 자주 와본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밀릴 줄 몰랐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면 미리 네가 알아서 잘 전달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단 거야? 여보, 그렇게 성내지 말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왜 그렇게 화를 낸담? 부부는 닮는다 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 뭐. 저는 순간 눈알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제 남편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저 사장이라는 놈손을 남편에게서 치워버리고 싶었고 저도 모르게 빠르게 사장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쳤죠. 야! 어디서 남의 귀한 남편 머리에 손을 대고 있어? 당신이 사장이면 다야? 그리고 네 마누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자기 옆사람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일 잘하는 남의 남편한테 큰 소리야! 사장이라는 놈은 제 손에 머리채가 잡혀 손을 허공으로 휘휘 저으며 악소리를 내더군요.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머리채를 잡고 난리야? 당장 내 머리에서 손 안 떼! 어머머머머, 미친년인가 봐, 이 여자가! 당신 누군데 내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당장 그 손 안 떼! 저는 제 손을 잡으며 어떻게든 떼어내려는 사장 3호라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예전에 쓰던 명함을 불쑥 내밀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묘하게 얼굴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제가 앞에 의류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도둑 때문에 일을 그만뒀어야 했고요. 그때 정황상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찾았는데 물증이 없어서 결국엔 절도에 관해서 묻지 못했다 앞에 설명했었잖아요. 그때 옷을 훔쳐갔던 여자가 바로 제 앞에 있던 사장의 사모였습니다. 제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이 여자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잘리게 된 거였죠. 왜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모양이죠? 어디 제대로 제 앞에서 설명이나 해보시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짓을 말하는 건데? 어디 남의 회사 송년회에 와서 생사람을 잡아, 생사람을! 생사람? 지금 생사람을 잡는 쪽이 누군데 그래? 이제 보니까 저기 있는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당신 한편이었구나. 저 사장이라는 사람도 당신이 밖에서 어쩌고 다니는지 다 아는 거야. 그렇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내가 일하는 매장에 왔을 때마다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회사 운영하는 사장이라며 아주 떵떵거리고 다녔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옷을 가져갔어야지. 왜 그냥 막 가져가? 당신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는 있냐고. 그런 증거도 없으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각오는 하고 말하는 거지. 내 남편이 지금 여기 송년회 열리는 곳 회사 사장이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아주 잘 됐네. 거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 당신 아내라는 사람이 밖에서는 아주 손버릇이 나쁜 거 알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듣자 하니 그래도 여기 이 여자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증거는 여기 버젓이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세요? 전 그러면서 사장 사모의 코트를 잡고 뒤에 있는 상표를 보려고 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코트는 한정 판매 때문에 당시 저희 매장에서 5개만 들여놨던 물건이었거든요. 매출 순위 순으로 배정받은 개수였기에 지금까지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제품이었죠. 그런데 한정 판매였기에 금액도 만만치 않은 옷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구매한 사람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코트를 구매한 사람은 총 4명이었어요. 한 개는 절도를 당했으니까요. 제가 점장에서 잘린 이유도 바로 이 제품이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요. 여기 상표에 각 지점마다 표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한정으로 나온 것에다 워낙 가격이 있던 부분이라 혹시라도 섞일 위험이 있어서 표시해둔 제품인데 그건 까맣게 모르셨죠? 이거 저희 매장에서 5개밖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돈 주고 정당하게 이거 구매한 사람이야. 아, 그러시면 저한테 이거 구매 내역이라도 보내주시면 되겠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잖아요? 당장이라도 어플 깔아서 보여주시죠? 그걸 내가 왜 당신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개인정보 침해인 거 몰라?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재킷은 어디서 구매하신 거죠? 이것도 저희 매장에서 훔쳐간 물건 맞잖아요. 사장 사모와 제 쪽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 송년회에 참석했던 사람 대부분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들으란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사장 사모의 실체에 대해 까발렸습니다. 이것도 어디 다른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해보시죠. 그런데 당연히 못하실걸요? 이 제품은 오롯이 제가 선택해서 저희 매장만 들어왔던 제품이거든요. 해외에서나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 있는 택이 우리나라랑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이 맞네요. 어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당신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러는 거 내 명예를 훼손한 짓에 해당해.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해줄까? 남편은 바닥에서 멍하니 저와 사장 사모를 쳐다보다 명예훼손, 고소라는 소리가 나오자 얼른 일어나 사장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막아서고 그 사장 사모라는 사람에게 더 파헤칠 것은 없는지 의도치 않게 몸싸움을 하게 됐죠. 그러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여자 지갑처럼 생기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주워 열어보게 됐죠. 그러자 사장 사모는 안 돼 하며 소리쳤는데 저는 내용을 확인하곤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손버릇이 나쁘구나.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도둑질을 해? 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란 듯이 지갑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던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했겠죠. 거기에 있던 신분증은 제 앞에 있는 사장 사모의 얼굴이 아니라 훤칠한 남성이었으니 말이에요. 이거 장대리 신분증 아니야? 장대리, 아까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장대리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왜 사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지? 제가 지갑을 던진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사장 사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소리치더군요. 내가 길 가다 주워서 주인 찾아주려고 주머니에 넣어둔 거야. 난 훔치지 않았어. 그러자 사장 사모의 말에 지갑 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단단히 화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사모님, 이거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분명 제 코트 안에 넣어둔 제 지갑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모님 재킷 주머니 속에 들어있죠? 난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떨어져 있던 지갑 준 채밖에 없어. 참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행사에 와서도 자기 옛버릇 못 버리고 절도를 하다 걸렸으니 말이에요. 이에 회사 사람들은 전부 다 뒤집어져서 무슨 일이냐로 시작해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서로 웅성대기 바빴죠. 그런 분위기에 사장이라는 놈은 쪽팔렸는지 자기 아내를 그 자리에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군요. 아내를 사랑한다던 놈이 아주 잘하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사장과 사장 사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한 결과를 맞이했죠.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장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저번에 송년회 때 사장 사모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소란스러웠잖아. 그 일로 이번에는 회사 차원으로 사장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어.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은 괜찮아? 그 사장이라는 놈이 계속 당신을 괴롭혔다면서 당신 그런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어? 박주임이 당신한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했었구나. 그래, 당신도 참. 힘들면 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라도 하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어? 당신도 힘든 상황인데 나까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속상할까 봐 그랬지.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상사한테 그런 말쯤은 한 번씩 듣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사회생활인 걸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성격이 잘도 그 상황 견뎌냈겠다. 아무튼 지금은 당신 괴롭히는 사람 없는 거지? 그날 그렇게 소란스러워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도 사장에 대해서 불평불만 서로 털어놓기 시작했거든. 큰 대기업 보면 막 노조도 결성하고 그러잖아. 그게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생기게 됐거든. 그래서 임직원들 입김이 좀 거세져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심하면 사장놈 이번엔 자리 털고 일어나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회사에서는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지 한동안 남편은 계속 예전처럼 일찍 집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이른 귀가도 물론 좋았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남편의 한층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사장이라는 놈은 조사받느라 바쁜지 이제는 남편 괴롭힐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정말이었는지 남편의 회사 사장도 아주 심보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명백한 증거가 다 나와 있음에도 자신은 끝까지 잘못한 것들이 없다는 사장. 그런 사장에게 남편처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신이 당했던 일을 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해 사장을 고소하겠다 나섰죠. 물론 저희 남편도 거기에 동참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왜 사장이 그렇게 남편을 대했는지 물어봤는데 그 동기가 참. 저런 사람도 사장이라니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은 사장한테 그랬거든. 최근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들 물건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CCTV라도 돌려보자 그랬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사장이 딱 잡아떼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라도 CCTV 확인하겠다 했지. 그런데 그게 사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요즘 회사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그 CCTV도 다 확인했다고 당신이 전에 그러지 않았어? 맞아. 거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거든. 사장 사모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자기 남편 만난다고 회사를 자주 찾아오곤 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방문한 날에만 꼭 물건이 사라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다들 의심은 했었어. 그 사람이 범인 아니냐고. 그런데 사장이 절대 아니라 방방 뛰니까 뭐 우리도 별 수 없었지. 뭐야, 이미 다들 눈치채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 물건을 몰래 훔쳐갔대?
회사라서 사람들이 쉽게 자리 비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궁금했는데 진짜 대범하더라.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화장품 같은 걸 자기 주머니에 쓱 넣고 사라지는가 하면, 어느 날은 사람들 다 퇴근한 시간에 방문해서 뭐 자그마한 전자제품 같은 거 자기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더라고. 우리도 처음엔 우리 눈을 의심했다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딱 당신네 회사 사장 사모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아주 손버릇이 습관적이었네. 그러니까 그때 송년회 있을 때도 남의 지갑 훔쳐서 챙겼겠지. 아무튼 우리는 범인도 잡았겠다 속이 후련하긴 한데, 이제 남은 건 사장이지. 일단 그때 말했던 노조가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결과는 아직 봐야 한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에 잘 해결되는 것 같다. 정말 고마워. 남편에 감사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 저는 금세 사장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는데 회사라는 곳이 일 처리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도 있고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속인 것도 있었고요. 사장놈은 끝까지 대표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발버둥을 쳤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은 임직원들이 그 사람을 순순히 대표 자리에 두지 않으려 했죠. 어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주 끝까지 사장놈은 자신이 사장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를 끌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웠다는군요. 그러다 투자자들의 귀에도 이번 일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임원 회의를 통해 사장의 교체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남편과 저의 단란한 생활은 계속될 수 있었죠. 남편의 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말에 힌트를 얻어 작은 사업을 하나 하게 되었죠. 당신 정말 요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니까. 언젠가는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나랑 나 회사 그만두고 나서는 작은 반찬 가게라도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류 매장의 점장까지 갔던 경력만을 바라보며 살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의 다른 곳에서 제 장점을 찾아내주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도시락을 주로 싸서 다녔거든요. 이때 집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항상 도시락은 제 손으로 만들어서 다녔는데 그때부터 남들에게 음식 맛이 기가 막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게 다 저에게 아부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이렇게 말하니 정말 제 요리 솜씨가 나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반찬 같은 거 팔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제 생각을 듣더니 괜찮다면서 절 많이 도와주었고요. 아무튼 남편 회사에서의 이슈가 잠잠해지고 저도 사업 수익이 조금씩 안정적이게 되면서 남편 회사에도 그간 이상한 사장놈과 신랑이 하느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도시락차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 푸드트럭도 함께 가져가서 말이죠. 회사 앞에서 손수 만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는데 임직원들 대부분이 그 사건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다들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사장 사모한테 한 방 먹이던 장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저희 회사 사람 아내분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이 도시락도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 진짜 살맛 난다니까요. 사장이 자기 사장이다 하면서 다니는 통에 아주 속을 끙끙 앓으면서 다녔는데 요즘은 정말 회사 다닐 맛이 납니다. 물론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같은 부서 동료도 제게 한마디 해주었죠. 제가 괜히 형수님한테 내주하라 해서 그때 돈 쓰게 만들었네요.
저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튼 요즘은 형님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폈습니다. 얼마 전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즐겁대요. 이런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어디선가 칙칙한 분위기를 풍기는 두 사람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바로 이제는 전 사장이 된 놈과 그놈의 와이프였죠. 아마도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면서 짐을 빼러 잠시 방문한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사람들 시선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니다 딱 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전 사장놈은 다행히 수치심이라는 걸 가진 사람인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며 저를 피해가려 했는데 사장 3호였던 그 여자는 제가 가지고 온 푸드트럭 도시락차를 보더니 막 차 여기저기를 발로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차에 실린 음식들도 바닥으로 내치고 끝까지 난장판을 부리는데 저는 당장에 경찰을 부를까 싶다가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너 같은 년 때문에! 이 여자가 제가 있던 의류 매장의 단골이라는 이야기 제가 했었죠. 그때 직원들이랑 제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 입을 크게 벌리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햄버거처럼 좀 우아하게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어. 다들 그러다가 나처럼 턱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지? 맞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고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거나 하면 수시로 턱이 빠져서 병원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햄버거나 이런 부피가 좀 있는 것들은 먹지도 못한다고. 저는 그 말이 생각나길래 자기가 떨어뜨린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냅다 그 여자의 입에 쑤셔 넣어버린 거죠. 야! 미치려면 좀 곱게 미쳐! 어디 사람들 먹으라고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멋대로 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래? 제발 세상 좀 좋게 삽시다, 좋게! 사장 사모는 입이 막혀서 읍하며 제게 뭐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저는 그런 사모를 제 음식처럼 냅다 패대기 치며 말했죠. 어때? 당신이 바닥에 패대기 친 도시락들처럼 똑같이 당해보니? 왜? 턱이 빠져서 말도 안 나와? 아까처럼 뭐라고 이야기라도 해보지 그래. 어디서 감히 까불고 난리야 난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한테 아주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장 3호의 의도치 않았던 2차전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물론 결과는 그때와 달리 제 완승이었고요. 사장 3호는 정말로 그거 하나로 턱이 빠졌는지 입을 벌린 채로 침을 질질 흘리며 전 사장놈을 붙들고 난리를 피웠어요. 입이 안 닿다, 입이. 나 어떡해. 이거 어떡해, 여보. 어떡해 좀 해봐. 사장 3호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였죠. 제 푸드트럭에서 도시락을 가져가던 회사 사람들도 그런 사장 3호를 구경하기 바빴고요. 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엉엉 우는 사장 3호. 사장놈은 그런 3호를 버리고 혼자 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건 놔. 나 당신이랑 이제부터 모르는 사이야. 어떻게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 당신 어떻게 나 사랑하냐면서 여보. 제발 나 좀 놔주라. 당신 때문에 지금 직장도 잃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돼야겠어? 당장 이것 좀 놓고 얘기해. 사장의 말에 사모가 손을 놓자 사장은 이때다 싶었는지 잽싸게 내빼더군요.
사장 사모를 그 자리에 팽개쳐두고 말이에요. 어머, 당신 남편이 당신 버리고 가서 어떡해. 그렇다 지금 당장 가서 치료라도 안 받으면 그렇게 평생 벌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서 쫓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전 그런 사장 사모를 놀리듯이 말했죠. 솔직하게 제가 의류 매장에서 저 여자 때문에 당한 게 얼만데 이 정도 놀리는 건 싸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장 사모 역시도 사장을 따라가 버리자 이제 조용하고 평화로운 출근길이 되더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시끌시끌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중에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증거가 없는지 찾다가 결국에는 다른 의류 매장에서 사장 사모의 절도가 덜미가 잡혔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고소를 하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간 사장으로 지내면서 남편이라는 놈이 모아둔 돈이 있었는지 어떻게든 돈으로 무마시키려 했다 하네요. 물론 심적으로 피해를 본 의류 매장 직원들은 그 사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나섰지만요. 제 사연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다 정답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던 것은 제 성격도 물론 한몫했겠지만 늘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편 역시도 제가 있었기에 그간 사장에게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하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겠죠. 직장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공간에서는 제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을 테고 말이에요. 아마 갓 사회초년생이 되는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제 사연을 들으며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의 자식들을 좀 믿어보라고 말이죠. 저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해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이런 대찬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 노력해서 얻은 결과의 산물이죠. 저는 세상 모두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해요. 경험이 부족하면 저처럼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의 해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다들 몸조리 단단히 하시고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새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